2분기 애니 미리 보기 2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4월에 공개될 신작 애니메이션 리스트를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판타지 액션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 타고 들어가서 1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은 SF 액션물이랑 로맨스, 일상물 위주로 리스트업 해봤습니다. 몽글몽글한 감성 애니와 눈이 떡 벌어지는 엣지치 애니, 미스테리, 추리물까지 전부 담아봤으니 볼만한 거 없나 함께 확인해볼까요? 먼저 시리즈물! 아하렌 양은 알 수가 없어 2기! 1기 나왔을 때도 특유의 몽글몽글함과 귀여움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아하렌 양이 2기로 돌아옵니다. 로맨스물 좋아하시는 분들, 로맨스물의 정석 중 하나인 작품이니까 놓치면 안 되겠죠? 흑집사 5기! 작년에 10년 만에 4기가 공개되고 설마 계속 나오는 건가? 싶었는데 계속 나오려는 것 같네요. 1년 만에 5기로 돌아왔고요. 4기부터 제작사가 A1 픽처스에서 클로버웍스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그림체가 동글동글하고 이뻐진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클로버웍스에서 제작한다고 하고요. 흑집사 팬분들은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소시민 시리즈 2기, 빙과 작가님 후속작이죠. 미스테리 좋아하시는 분들께 꽤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 이번에 2기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1기는 로맨스 서사에 집중된 연출로 추리물로서는 좀 미묘하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이번 2기는 어떻게 그려질지 1기보다 훨씬 무겁고 스릴러에 가까운 사건을 다루는 파트이다 보니 좀 더 시리어스한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우마무스메 신데렐라 그레이 4기는 아니고요. 평행 세계의 말다를 그린다고 합니다. 보다 스포츠물에 가까운 열혈 서사에 집중하여 그려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신데렐라 그레이는 우마무스메 IP의 최종 병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흡입력 있는 스토리와 뜰 수밖에 없는 서사를 가지고 있다는데, 과연 이번 애니와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분기 유난히 많아서 아예 장르로 분류해온 SF 아포칼립스물 소개해드릴게요. 라자로 마파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고요. 이거 투자를 많이 받은 것 같은 게, 감독님이 와타나베 시니치로, 카우보이 비밥, 사무라이 차프루, 잔향의 테러와 같은 작품들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와타나베 감독님께서 라자로의 모든 에피소드를 직접 감독하신다고 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액션 동화와 카메라 워크도 정말 말이 안 되던데, 액션 감독 담당하신 분이 존윅 시리즈로 유명한 채트 스타일스키님. 와, 이 두 분이 이렇게 만나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군요. 배경은 2052년으로 인류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만능 진통제가 개발되어 너도 나도 복용했는데, 복용 후 3년이 지나면 죽음에 이르는 부작용이 있었던 거야. 죽고 싶지 않으면 나를 찾아내서 백신을 받아가라. 그렇게 세계 각국의 에이전트들이 모여 박사를 찾아 나서는 스토리. 살짝 소드아트 온라인의 카야바 아키우코가 생각나는 건 저만 그런가요? 현실판 데스게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문라이즈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고요. 제작사는 윗스튜디오. 오랜만에 윗스튜디오의 1군 스태프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합니다. 배경은 미래세계 서기 2000XXX년. 모든 것이 AI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돌아가게 된 지구. 인류는 지구에서 반인도적인 행위를 한 범죄자들과 처치곤란한 오염물을 전부 달로 보내게 됩니다. 빈곤한 삶을 강요당하는 달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지구, 두 행성 간의 격차가 벌어지자 독립운동과 전쟁이 발발하는 그 안에서의 인간 군상을 그리는 스토리로 전개될 예정이라는데요. 전체적인 플롯은 건담 시리즈와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이걸 넷플릭스의 자금력과 윗스튜디오의 기술력이 어떻게 살려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동전사 건담의 다음 시리즈 지쿠악스도 이번에 공개된다고 하네요. 건담이 새로운 시리즈 나올 때마다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스태프들이 제대로 모였어요. 에반게리온으로 유명한 안노 히데아키 감독님께서 이끄는 스튜디오 카라와 건담 시리즈의 기둥 선라이즈가 합작해서 만들었거든요. 게다가 작화 하청으로 후 가이낙스에서 파생되어 힐라킬,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등 화려한 기술력을 보여주었던 제작회사 트리고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배경은 평행세계의 우주세기고요. 만약 1년 전쟁에서 샤 아즈나블이 건담 탈출에 성공해 지온 공국이 승리했다며 이라는 이프 스토리로 전개되는 세계관. 건담 팬이라면 무조건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캐릭터 디자이너 분이 포켓몬 시리즈 담당하신 율러의 분이셔서 그런지 작화가 굉장히 현대적으로 바뀌면서 기존 캐릭터와의 간극이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번 분기 메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문라이즈와 지쿠악스 둘 중에 뭐가 더 나의 심금을 울리나 비교해보시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유어포르마, 뇌의 재봉실이라는 의미로 모든 사람의 뇌 속에 이 유어포르마라는 정보 단말기가 탑재된 세계. 여기엔 본 것, 들은 것, 감정 등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기록되는데요. 이걸 활용해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천재 전세관 에티카와 그녀의 곁에서 보조하며 사건 해결을 돕는 인간형 로봇 아믹스. 이 최강의 두 사람이 범죄를 해결해 나가는 스토리인데, 주인공 성우가 하나사와 카나. 미래세계에서 벌어지는 범죄 스릴러다 보니까 사이코패스와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참고로 아믹스 성우분은 오노켄쇼, 하나사와 카나와는 실제로 부부 관계입니다. 미르 나의 미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로봇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공통된 주제 안에서 5개의 스튜디오가 각자의 스토리를 그려내는 옴니버스식 작품이라고 하고요. 단편 애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포칼립스 호텔, 이것도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에요. 인류가 없어지고 문명이 붕괴한 지구에서 그려지는 한 호텔의 이야기.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한 로봇에 의해 여전히 이 호텔은 운영 중이고, 투숙 중인 고객 0명, 신규 투숙 예정인 고객 0명, 홈페이지 조회수 0건. 언젠가 돌아올 오너를 기다리며 인류가 사라진 호텔에서 그려지는 이야기. 플라네타리안이 생각나는
작품이네요. 우주인 무무 SF 코미디물로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내던 주인공의 앞에 태양계 제3행성에서 왔다는 외계인 무무가 찾아오는데요. 무무의 목표는 자신의 종족이 잃어버린 테크놀로지를 되찾는 것. 과연 이 지구에서 무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지. SF긴 하지만 일상 코미디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약간 야무진 고양이는 오늘도 우울이라든지 휴일의 악당 같은 애니가 생각나더라고요. 다음으로 로맨스물. 개인적으로 이번 분기 최고의 다크호스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로맨스 장르에 있는데요. 입어주세요 타카미네양. 합격! 원작은 19금이지만 15금으로 애니화되었다고 하고요. 주인공인 타카미네 양이 굉장히 수상한 게 무려 옷반줄을 벗으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뭔 치킨이네요. 그런데 단점은 위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을 누군가가 보게 되면 그 누군가에게는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어쩌다 그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차피 능력도 들켰겠다. 타카미네 양은 언제든 편하게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인공을 걸어다니는 속옷장으로 만들어버리는데요. 꼴릿한 상황 연출이 계속 나와서 재미없을 수가 없는 학교 제1의 미소녀이자 학생회장인 타카미네 양과 비밀 친구가 되어버린 주인공의 에치치한 나나를 그리는 이야기. 다른 건 안 봐도 이 애니는 꼭 보자. 조금 사랑에 관한 다크엘프가 이 세계에서 따라왔다. 이건 12분짜리 짧은 애니메이션인데요. 요즘 인기 있는 다크엘프가 여주인공인 맞돌이 애니입니다. 남주가 이 세계 생활을 하다가 현실 세계로 귀환했는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이 세계에서 만났던 다크엘프가 현실 세계로 넘어온 거예요. 히로인이 엄청 매력적으로 어프로치해와서 재밌을 것 같은데 전투씬 작화가 왜 이러냐. 뭐 본편은 현대가 배경이니까 막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진 않지만 작화가 좀 불안하긴 하네요. 숨겨 막히나야. 이 작품도 12분 분량의 짧은 애니메이션인데요. 메카 오타쿠 주인공의 집에 어느 날 들이닥친 학교의 아이돌. 그녀의 정체는 에치츠를 위해 만들어진 AI 로봇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모두에게 들통나지 않도록 숨겨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이 애니도 한 에치츠 할 것 같긴 한데 과연? 시운지가의 아이들. 이번 분기 로맨스물 중 제일 작화가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인데요. 주인공도 바람스럽지 않은 시원시원한 성격의 매력적인 히로인이 잔뜩 등장하는 데다가 제작사가 동화공방의 PV 퀄리티가 좋아서 로맨스물 좋아하시는 분들의 취향 저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제목으로도 유추할 수 있듯 이들은 모두 시운지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렇단 건 다 피가 이어져 있다는 건가? 자세한 내막은 본편에서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남주 성우가 고블린 슬레이어의 고블린 슬레이어, 신중용사의 류그인 세야라 뭔가 살짝 안 어울리던데 여러분은 어땠나요? 남녀의 우정은 성립할까? 아니, 하지 않아. 중학생 때 영원한 우정을 맹세한 한 남녀의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나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네도 평생 우린 친구야? 하더니 남주의 첫사랑이 등장하니까 여주 태도가 좀 바뀌어요. 뭔가 둘이 붙어있는 거 신경 쓰이네. 남주도 감정이 바뀌어. 분명 아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얘가 불러붙을 때마다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 그렇게 우정이 조금씩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고등학생 남녀의 청춘 로맨스. 가볍게 볼만한 로맨스물인 것 같아요. 서머포켓츠. 키사에서 만든 미연씨 원작의 애니메이션인데요. 에어카논 클라나드, 엔젤비츠 샤를로트, 리틀버스터즈 등 미연씨면서도 섬세하고도 따뜻한 스토리라인으로 팬층이 두터운 키사에서 또 오랜만에 미연씨 작품을 내주네요. 여름방학, 할머니의 유품 정리를 위해 한 섬을 찾아온 남주가 히로인들과 만나며 잊고 있던 그리운 무언가를 떠올려 나가는 이야기. 원작이 정말 키사스러운 작품이 나왔다며 호평을 받은 만큼 애니화에 대한 기대도 좀 높은 편이고요. 매번 시나리오와 음악 모두에 기여하셨던 마에다준 프로듀서는 이번엔 거의 음악만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OST가 너무 좋더라. 위치워치, 개 골 때리는 판타지 럽코물인데요. 오래된 맹약에 따라 한 집에 살게 된 두 남녀. 이 둘은 소꿉친구로 하나는 오니의 힘을 이어받았고 하나는 마녀 수행 중입니다. 남주는 예언된 재앙으로부터 히로인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별 생각 없이 제멋대로 마술을 사용해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히로인을 중재하는데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우당탕탕 학원 생활을 그리는 이야기. 괜찮은 코미디물이 나와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릴라 신의 가호를 받은 영예는 왕립기사단의 사랑을 받는다. 이건 여성향 로맨스물인데요. 16살이 되면 다양한 동물 신에게 가호를 받는 세계. 주인공은 그중 전투계 최강으로 뽑히는 고릴라 신의 가호를 받게 됩니다. 이 준레슨 히로인을 스카우트해 가기 위해 무려 기사단 입단 제의까지 오고 학원 생활과 기사단 생활을 병행하며 만나게 되는 남정네들과의 러브 코미디. 다른 건 모르겠고 고릴라 나올 때마다 좀 웃기더라고요. 이 사랑으로 코피를 멈춰줘. 중국 애니메이션으로 원제는 지루하면 끝, 일본에 들어오면서 이 사랑으로 코피는 멈춰줘로 제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외계 생명체가 침공해오고 히어로들이 목숨 바쳐 세계를 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모두가 죽음의 위협을 받는 세계. 하지만 세계 정세가 어떻든 오늘도 출근해 업무를 마무리해야만 하는 여주. 창문 하나를 두고 안과 밖이 굉장히 대비되어 보이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여주의 몸에 한 우주 생명체가 날아들어오게 됩니다. 지루하다는 감정을 느끼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이 우주 생명체. 살아남으려면 매 순간을 스펙타클하게 보내야만 하는데 그런 여주를 구하고자 그녀를 아예 히어로로 만들어버리는 현 히어로 남주와 신규 히어로 여주의 이야기. 화려한
화려한 액션도 있지만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가 메인으로 그려진다고 하네요. 구룡 제네릭 로맨스, 사랑은 비가긴 뒤처럼 작가분의 차기작이고요. 이번 작품도 애니화되었네요. 홍콩의 구룡 성체가 무대로 이미 철거된 구룡 성체를 불법 재건축하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설정인데 어째서인지 특정 인물들에게만 이 도시가 보이고 이 도시에 진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폐허로 보인대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교차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없는 여주, 얽히고 설킨 사람들의 기억,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 SF 분위기를 풍기며 굉장한 반전도 존재하는 이 구룡 성체에서 30대 직장인들의 로맨스를 그리는 작품, 애니화와 동시에 실사화도 진행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일상물. 볼파크에서 붙잡아줘. 야구장을 배경으로 야구장에서 일하는 구단 스태프, 야구장에 방문하는 사회인과 야구 팬들, 맥주걸, 치어리더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리며 그 안에서 엿볼 수 있는 일상적인 코미디를 그리는 작품인데요. 가벼운 일상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로그앤 숙녀의 소양이기에 보찌더락의 광기 버전, 보찌에 나오는 밴드 음악을 완전히 초월한 진정한 록을 연주하는 한 아가씨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 댄스와 말투를 사용하는 조신한 여학생들이 평상시에 억눌려 있던 마음을 음악으로 토로해내는 시원한 밴드물인데 보찌더락 작가분께서 축전까지 그릴 정도로 강력 추천하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갑자기 여행 That's Journey. 만화가를 꿈꾸는 한 여대생이 일본의 곳곳을 여행하는 작품이고요. 아무 계획 없이 시작한 여행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 피를 위한 작품. 일상적인 분위기를 보여줄 것 같고요. 모노, 이것도 여행 애니메이션입니다. 시네 포토부의 여고생 3명과 여행 관련 만화를 그리고 싶어하는 만화가 총 4명이서 일본의 야마나시현 곳곳을 여행하는 이야기인데요. 유르캠 작가분의 후속작이더라고요. 유르캠 캐릭터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하고 두 작품 모두 배경이 야마나시현이라 유르캠 보신 분들은 뭔가 익숙하네? 하면서 더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닌자와 암살자의 동거. 닌자 마을에서 빠져나와 어쩌다 보니 탈주 닌자가 되어버린 사토코와 뒤편에서 암살자로 활약하고 있는 여고생 코노하가 우연히 만나 콤비를 맺게 된 이야기. 코미디물로서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대놓고 백합물이더라고요. 제작사는 샤프트. 히로인들이 귀여워서 일단 한번 먹어보지 않을까? 트윈즈 히나히마. 일본의 틱토커 히나히마를 모티브로 만든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고요. 컷의 95%를 무려 AI로 만든다고 합니다. 애니가 어떤 느낌으로 나와줄지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실제로 히나히마 틱톡 채널에 이렇게 댄스 커버가 올라오거든요. 이 두 여학생이 어떻게 틱톡 영상을 찍는 건지 살짝의 판타지 요소를 섞어서 보여준다고 하네요. 앤셜리, 빨간머리 애니고요. 이번에 완전 리메이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갑자기 빨간머리엔? 스러운 느낌이긴 한데 엄마한테 추천해줄까? 추젠지 선생님의 모노노케 강의로 선생님이 수수께끼를 풀어버리니까 1948년을 배경으로 그려지는 괴이 서스펜스. 영감이 발달한 고등학교 2학년 여주인공과 기묘한 친구들이 많은 신임 강사 추젠지 선생님이 함께 괴이가 얽힌 기묘한 사건을 파헤쳐나가는 추리그. 일본의 미스테리 소설 백귀야행 시리즈의 남자 주인공 추젠지 아키히코의 절물적 모습을 그리는 스피노프 작품이라고 하네요. 수수께끼 풀이는 저녁 식사 후에. 이 작품은 추리 소설로 먼저 접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2011년에 드라마로도 나왔고 올해 애니메이션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매드하우스에서 제작, 후지사나인 노이타미나에서 방영된다고 하고요. 유머 섞인 가벼운 미스테리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게임작의 애니메이션들인데요. 컴파스 2.0 전투 섭리 분석 시스템. 여러 세계관 속 히어로들이 한 곳에 모여서 포탈키라는 거점을 두고 겨루는 게임인데 화려한 액션이 볼만할 것 같고요.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듀얼 룰러스. 이건 격게임이에요. 전체적으로 3D CG가 적용되어 있고 이쪽도 뭐 액션씬 보는 맛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아이돌물 마에바시 위치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의 군마현을 배경으로 여고생 5명이서 아이돌 활동을 하는 건데 그냥 아이돌이 아니라 마녀. 우연히 만난 개구리 캐럿페로부터 너 마녀가 되어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받은 5소녀가 무대를 꾸미고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스토리라고 하는데 반다이 선라이즈에서 제작했고요. 작화는 좀 이쁘던데? 하나돌 꽃에서 태어난 아이돌로 인체에 특수한 씨앗을 심어 완벽에 가까운 아이돌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드라마 CD가 원작이라고 하고요. 클래식 스타즈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이것도 여성향 아이돌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모든 작품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분기 좀 볼 게 있던가요? 개인적으로는 개처망한 분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먹어보고 이거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확인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얘네 둘만 아니면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아직 판타지 액션물 정리한 1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측 위에 링크 확인해주시고 정리하느라 고생했다 생각하시면 진짜 큰 거 안 바래요.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재밌는 애니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